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협회 장도 한규입니다. 지금 3월 18일 저녁 15분 전 7시인데요. 제가 갑자기 이제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은 이번 2차 의정 협상 결과를 두고 회원님들께서 좀 혼란이 많으셔서 특히 전공의 선생님들은 이번 협상을 한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고, 또 특히 지금 오늘도 그랬지만 건정심과 관련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회원님들께 이 협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약 한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리자면 약 한 30분 정도는 이제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좀 많이 바쁘신 시간이겠지만 워낙 중요한 이번 투표이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좀 시간을 내셔서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번 투표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를 좀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이 이제 이번에 2차 의정 협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에는 사인이 없지만 협상 양측의 의사협회와 정부 양측의 협상 단장이 이제 사인한 페이퍼가 최종 문서인데요.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이번 24일 총파업을 앞두고 저희가 어떤 경로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저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투쟁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번 협상의 첫 번째 저희들의 목표는 원격 의료 저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의료 영리와 정책을 저지시키는 건데요. 이 의료 영리와 정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목표로 세우고 정부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의료 민영화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에 나선 의사협회에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력을 받아서 또 이 두 가지는 국민에게도 위험하고 따라서 의사들이 찬성할 수 없는 매우 위협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고, 또 이 제도 개선을 위한 동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의사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괴롭히고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문제인데,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사들의 투쟁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사실은 투쟁 동력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아서 정부도 굉장히 크게 곤란했고, 또 이런 동력을 잘 살려서 저희들의 정말 큰 주제인 이 건강보험 개혁,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는 것, 이것을 지금 정상화시키려는 그런 뜻이 이제 강했죠. 자, 저희는 정부가 지난 10월 29일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격 진료가 아니라 법안은 원격 의료지만 저희가 반대하는 건 그중에 원격 진료죠.
환자 의사 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해 10월 29일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13일 저희가 12월 15일 여의도 집회하기 바로 이틀 전에 이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투자 활성화 대책보다 훨씬 더 위험한 법입니다. 훨씬 더 위험한 법인데 이것은 지금 이미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별다른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여기에 의료를 딱 적시한 것이 아니라 전체 서비스를 대상으로 지금 이거 규제를 풀겠다고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의료만 빼달라고 요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은 아직 지금 수면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인데요. 1월 11일 날 저희가 이것을 지금 폐지해라, 그리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로 저희가 1차 날짜를 잡았다가 좀 혼란이 발생하고 하면서 3월 10일로 이제 연기해서 저희가 3월 10일 끝내 한 차례 총파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월 10일 날 총파업을 진행할 때까지는 정부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투쟁하는 명분도 좋았고 국민의 지지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 투쟁과 3월 24일 투쟁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3월 24일 투쟁은 정부와 의사협회 양쪽에게 무척 부담스러운 투쟁입니다. 사실 더 부담스러운 쪽은 정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데미지를 받죠. 정부가 크게 부담스러운 이유는 잘 알다시피 이제 3월 24일은 10일과 달리 전체 전공의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서 지금 대형 병원에 커다란 진료 차질이 생기고 의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적지 않은 환자들, 즉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끝내 이제 정부가 물러서지 않아서 저희가 3월 24일 파업을 강행하게 된다면 또 다른 지금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하는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의 순차적인 지금 저항도 또 잇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보건의료 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또 그것을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꼭 반드시 24일 의사들의 총파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반면 그러면 저희 의사협회는 정말 부담 없이 24일 총파업을 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몇 가지 리스크를 말씀드리면, 더 크게 부담스러운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지만 저희는 어떤 부담을 안고 있냐면, 먼저 저희가 지금까지 정부에게 요구했던 것은 가장 표면에 내세웠던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또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물러섰냐면,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대로 시범사업을 먼저 하자. 단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6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시범사업 빨리빨리 끝내고 정부는 이제 어떻게든 대통령 재가를 또 맡아야 되기 때문에 원격 진료를 이제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을 이제 이 문안에 담고 싶어 했고요. 그러나 어쨌든 시범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협회 요구를 수용을 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고, 의료 영리화 정책 중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이것도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즉 투자 활성화 대책에 반대하는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 다 들어와서 의견을 내라. 그러면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 이제 한 발 물러선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24일 날 3번의 과제를 가지고 총파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먼저 요구했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부가 지금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법을 개정하겠다,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도, 2010년도 그때도 추진했었고요. 2010년도에는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도 통과했고,
차관회의도 통과했고 국무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부가 접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2010년에 이어서 2014년도에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원격 진료가 정말 위험하다, 우리나라에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환자, 의사 간 원격 진료가 제대로 시범사업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모든 시범사업은 전부 다 의료인간의 시범사업이고요. 물론 그 역시도 그나마도 별 효과가 없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정부도 인정하고 우리도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원격 진료, 정부가 하려는 이 정말 무차별적인 핸드폰 진료, 일반 전화 진료, 심지어는 컴퓨터 진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입증할 수 있는 저희에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원격 진료가 정부가 추진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이번에 저희가 주장한 것이고요. 시범사업을 주장한 또 두 번째 이유는 정부 논리의 가장 큰 취약점이 이 원격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는 그것이 정부 주장의 큰 취약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계속 시범사업을 요구했었고 선시범사업을 정부가 그것을 이제 수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2차 총파업을 3분의 주제로 해야 되는데 위에 1번, 2번은 지금 국민이 매우 지지하고 있는 총파업입니다. 그런데 3번 역시 저희가 건강보험제도 개혁 그리고 의료제도 개혁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왜곡된 의료의 원인이 이 잘못된 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바꾸고자 하지만 아직 국민이 이것만큼 동의를 못합니다. 여기는 국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국민이 지금 쾌수총만큼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 가지 더 24일부터 하는 총파업은 3월 10일과 달리 여기는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큰 그런 이제 총파업이 될 텐데 만약에 그 파업했는데 국민의 지지를 저희가 얻지 못한다면 정부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이번 24일날 총파업을 할 때는 저희가 3월 10일날 하루 파업만으로 만약에 지도부가 구속이 되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전체 전공의를 불러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론도 저희가 여론의 지지도 더 이끌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의료 민영화 반대를 하다가 지도부가 구속이 되면 의사들이 다 나와 전공의들까지 다 나와서 힘차게 정부와 싸우는 것을 국민들이 다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월 24일은 정부가 물러선 상태에서 저희가 국민이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 개혁에 대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의사들이 다 나와서 투쟁하고 지도부가 구속이 된다면 국민의 여론도 떨어지고 의사협회 지금 지도부가 이제 격리가 되면서 저희가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부담스럽고 의사협회도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이 협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먼저 지난번 1차 의료발전협의회 그 협상 결과와 지금 2차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의료발전협의회 줄여서 의발협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고요. 그냥 의정협의체라고 했는데 이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먼저 어떻게 크게 다른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1차 의발협의 결과문은 이제 7페이지짜리 나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실질적인 논의가 전부 다 공식 문서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한 듯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사협회가 합의를 한 것으로 오인되어서 굉장히 많은 그 비판 성명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세부 논의가 실질적인 논의도 되었으나 그것이 공식 문서에 첨부가 안 됐고 또 하나는 그 논의가 된 것도 서로 공식 문서에 첨부가 되지 않으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유효하지 않은 논의가 결과적으로 되어버렸고 특히나 그런 논의조차도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한이 전부 다 명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그 5차례에 걸쳐서
일괄협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훨씬 더 이것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빠져있던 예를 들자면 건정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개선하기로 한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시가 된 것이고요. 또 지난번 일괄협 때는 이제 전공의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이제 전공의들께서 3월 10일 날 파업에 많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정부가 전공의 요구사항들 상당 부분 이제 수용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저희가 이제 투쟁이 이번에 저 협상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씩 이 협의 결과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지금 저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협회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제 정말 이 국민께서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 혹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지되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저희가 신뢰를 받고, 역시 의사들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의사들의 파업은 정말 지지할 만하구나, 의사는 정말 믿을 만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국민에게 심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충분히 국민을 다시 또 이제 홍보하고 설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100% 저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저희가 국민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이 아직도 좀 장난칠, 뭐 이번에 수가를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의사가 투쟁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직은 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도, 의사들이 정말 국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0년도 의학분업 때 의사들의 투쟁, 의사들의 파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조사를 했더니 2%가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따라서 많이 다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40%에서 70% 정도의 지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신뢰, 이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신뢰 프로세스를 한 단계씩 쌓아가면서 투쟁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또 저 역시 마음이 답답합니다. 한 번에 다 해야 한다는, 또 하고 싶은 그런 열망도 사실 큽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런 배경을 일단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협의 결과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원격 진료에 대한 것입니다. 원격 진료는 지금 알려진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가 원문을 한번 다시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입법 과정에서 원격 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라고 해서 이제 선시범 사업이 명문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법의 그 결과를 반영한다. 여기 지금 입법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입법 과정에서, 그리고 입법의 그 결과를 반영한다. 이 의미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 수행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사실상은 일부러 만들어진 겁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석하고 의사협회는 의사협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이 건의 경우에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번에 원격 진료는 알려진 대로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입법을 전제로 한다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문구를 만들고 싶어 했고, 의사협회는 그것이 아니라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접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여지가 남긴 문구를 여기에 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여기에 어떻게든
추진한다라는 문구를 넣고 싶었지만 저희가 그것은 강력하게 거부해서 추진이 들어가면 의사협회는 이번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 그냥 결렬시키겠다라고 강하게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정부는 6개월간 짧은 시범사업 기간을 요청을 해서 이제 서로 간에 받아들여졌는데, 자, 입법 과정에서 먼저 시행하고, 즉 선시범 사업을 하는데 입법의 그 결과를 반영한다. 이것은 정부 측에서 사실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의사협회가 이 시범 사업을 저희가 주도해서 기획하고 구성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주도적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요. 또 시범사업을 하는 주체도 공동 수행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할 사람들은 의사입니다. 핸드폰으로 저희가 또 일반 전화로 진료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정말 그런 값비싼 전문 원격 의료 장비를 썼을 때에도 이 원격 진료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입법의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뜻은, 즉 이 결과를 보고 입법하기 어려우면 입법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의사협회는 입법 여부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추진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원격 진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근거를, 확실한 근거, 정부와 의사협회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누구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원격 진료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선시범 사업을 주장한 것이고, 정부가 그것을 수용을 했다, 한 그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투자 활성화 대책에 당연히 저희는 이제 철회를 요구했죠. 그런데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이제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영리 자회사고요. 또 하나는 인수 합병입니다. 근데 합병은, 죄송합니다. 이 투자 활성화 대책은 지금 지난번에 국회에서 문제가 된 게, 정부는 이 투자 활성화 대책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시행령으로 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즉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변호사들마다 또 말들도 다릅니다. 지금 정부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냐면, 이 중에서 합병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정부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지금 이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이 부분은 지금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정부의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영리 자회사를 가장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그리고 약사회, 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이 6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 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들 다 연대를 했었죠. 지금 이 영리자회사의 문제는 편법적인 영리병원의 허용이다. 그 이유는 의료법인에서 투자 수익을 원래 못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즉 진료 수익을 바깥으로 못 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편법적인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또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정부와 저희가 협의한 것은 돈이 이쪽으로 이렇게 못 가도록, 못 가는 장치를 이 4개 단체, 그리고 이제 이것이 법인, 결국에 이제 병원의 문제니까 병원협회를 끼워서
요 5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 자본인 설립 시 진료 수익의 편법 유출 등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 지금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이 합병 문제 때문에 이제 피고용인들이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원래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빠짐에 따라서 4개 단체가 들어가서 이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기회 강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다 함께 일어나야죠. 네. 정부가 그런 부담은 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정시민 문제입니다. 건정시민은 지금 오늘 청년의사 신문에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속았나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협상단이 이 규정을 정확하게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상의 내용만으로는 저희 의사협회가 주장한 대로 건정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건정심은 왜 중요하냐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줄임말이 건정심인데요. 이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심의기구입니다. 예컨대 치과 의사들에게 치과 의사들이 아니죠. 이제 환자분들이 노인 틀리에게 이 보험을 적용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건정심에서 결정합니다. 임플란트를 보험 적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건정심에서 결정합니다. 토요 휴무 가산을 토요 전일 가산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건정심에서 결정합니다. 수가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결렬된 수가를 협상을 어떻게 결론 맺을 것인가 이것도 건정심에서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구죠.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 건정심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의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쪽이 있고요. 의료 서비스를 지불하는 쪽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니까 좀 이상해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를 지불합니다. 자, 근데 이 지불자에는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보험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보험자가 맡은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지불자에는 가입자, 보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해서 공급자와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것을 지불자라고 그러고 공익이 또 있습니다. 근데 공익은 반수 추천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 각 8명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익이 전부 정부예요. 여기는 공단을 대표하는 사람, 심평원을 대표하는 사람, 정부 측 인사들이 다 들어갑니다.
즉 여기가 보험자인 거죠. 가입자. 즉 지불자가 공급자보다 숫자가 일단은 2대 1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한 명이 또 따로 있죠. 이게 2대 1의 구조이니 2대 1의 구조인 것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 측에서 볼 때 정부가 어느 날 이쪽에 붙어야 되겠다. 여기를 좀 압박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압박이 됩니다. 여기 가입자고 공급자고. 이번에는 이쪽 편을 들어가지고 여기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됩니다. 정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정심은. 보험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점은 끊임없이 구조적인 문제점이 제기됐고, 심지어 감사원에서도 지난 2004년도 12월에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었죠. 거기에서도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됐고,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지 지금 10년이 지난 2014년도까지 이것이 전혀 바뀌지 않은 거죠. 정부의 횡포, 보험자의 횡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되는 한 절대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공익이 아닙니다. 이름만 공익이고, 정부라고 하는 곳은 가입자를 섬기는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국민에게 질에 대한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고 비용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가입자도 지금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 여기에서 무조건 싼 가격에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라고 하면서 저가 서비스, 싼 값 의료를 계속 강제하고 있죠. 의료 질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공급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그리고 수가를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공급자가 그 낮은 수가를 받으면 망하니까 여러 가지 비급여를 또 받게 됩니다. 그 비급여는 또 정부가 계속 열어줍니다. 그런 채널을. 그리고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은 국민대로 보험이 되는 것은, 급여가 되는 것은 부담률이 5%에서 20%밖에 안 되지만, 입원 환자의 경우에 그것을 비급여로 병원이 받게 되면 100%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또 민간보험에 또 가입합니다. 이중 지출하게 되는 가입자는. 공보험과 이제 여기 공보험에 지출하고 민간보험에 또 이중 지출하는 것이죠. 양쪽의 규모도 지금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금 이 민간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2,900만을 넘었습니다. 이제 거의 3,000만 가까이 되는데요. 가입자들이 손해보고 있죠. 왜 손해보고 있느냐? 이쪽으로 가는 돈은 사업비가 그렇게 이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민간보험사는 더 방만하거든요. 왜냐? 여기는 경영의 효율성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광고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집수당 들어가고, 회사 이윤 들어가고, 사업비가 이쪽에 들어가는 것보다 7배입니다. 7배 이상. 7배 이상입니다. 가입자를 설득을 시켜서 정부는 원래 공보험으로 돈을 제대로 내게 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그래야 수가가 현실화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절대 바꾸질 않죠. 지금 정부는 이런 아주 왜곡된 건정심 구조를 가지고 마음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정심 구조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의사협회는 정말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왔었죠. 자, 건정심을 이번에 어떻게 저희가 해보려냐면, 의사협회와 정부는 공익위원을, 이 공익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추진키로 한다. 2014년도 12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보험법에서 이 건정심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공익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공익위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정부는 정부 인사들 다 빼고 나머지 4명의 이제 추천인사, 요 사람들만 이렇게 추천을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법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건강보험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법에 이 정부 측 인사가 적시된 것들을 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공익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여기 4명의 정부 측 인사 외에 나머지 4명의 추천 인사는 정부가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근데 정부가 추천하고 있죠. 따라서 이 공익이라는 이름이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했는데, 이 공익위원 8명을 결국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해서 균형 있는 그런 건정심을 만들자라는 데 동의가 된 것이고요. 더군다나 하루 전에는 이게 16일 날 협의가 된 내용인데, 바로 그 전날에는 아주 명확하게 가입자와 보험자를 합해서 지불자로 하고, 이 지불자와 공급자를 1대1의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에까지, 그렇게까지 동의를 했던 정부가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정부가 끝까지 이런 그 감사원의 지적사항까지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고 법 개정 뭐 그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지금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이 과연 정부가 이 협의 내용을 지킬 의사가 있는 것인가, 그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정부가 건정심에 대해서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뒤집는 것이고, 그러면 이 협상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서죠. 문서입니다. 문서에 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정부가 그것을 지키지 않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가 결정 구조 개선. 자, 이것도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수가 결정 구조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면, 1년에 한 번 건강보험공단과 각 단체들이 의협, 병협, 치협 등이 수가 협상을 합니다. 당연히 결렬될 수 있죠. 계약이 깨졌어요. 결렬되면 이게 건정심으로 갑니다. 자, 건정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불자가 2이고 공급자가 1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6개 단체가 또 경쟁해요, 이 안에서. 여기서 지금 한정된 파일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한 편이 안 됩니다. 즉, 협상이 결렬되면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이번에 바꾼 것이, 결렬이 되더라도 건정심에 올라가기 전에 소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객관적인 지표, 여기에는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혹은 평균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그것을 여기다가 명확하게 이제 명기를 하기를 어려워서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준용하자라고 하는데 동의가 된 것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오랜 의사협회의 수건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잘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전동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동이 지금
수련 환경에 대해서 지난해 이제 지침이 나와서 이제 얼마 전부터 발효가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은 주당 최대 근무 시간 80시간이고 유럽은 48시간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8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발표됐을 때 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대 성명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공의협의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환영했어요. 의사협회는 반대, 전공의협의회에서는 환영 성명이 나왔습니다. 의사협회가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의사협회는 60시간 계속 주장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처벌 기준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재 방안들은 있지만 그것도 또 명확하지가 않고, 더군다나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를 평가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죠. 그래서 저희 반대했었고, 문제는 지금 전공의협의회에서 이것을 당시에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 발효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60시간으로 바꾸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 잘 지켜지지 않으면 이제 이 병원에 뭐 전공의 TO를 줄이거나 혹은 그 수련 기관 그 대상에서 아예 그냥 빼버리거나 그런 이제 제재 조치가 마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만드는데 이제 동의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해 양성화 중단입니다. 이거는 피해 양성화 중단은 이제 오늘 간호협회에서도 또 아주 막 크게 반박하는 성명서가 나왔는데, 정부는 그동안의 피해를 양성화시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따라서 피해 양성화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동의 없이 어떻게 되냐면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보조인력 가로열고 피해의 합법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 네. 추진하다가 이제는 안 하기로 한 거죠. 그 외에 이제 1차 의료기관들, 여러 1차 의료기관들은 손톱 밑에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많은 규제들,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애는 것들을 이번에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개선이 됐고요. 그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날짜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 좀 예를 들자면, 불법 3자병원 관리감독 강화 2014년 12월 이내 대전이 신고제도 신평원으로 일어나 2014년 12월 이내 시행키로 한다. 진단형 방사선 발생 장치 신고 일어나 이것은 2014년 4월 이내 개선 방안 마련. 전부 다 날짜들이 전부 적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지난번 의발협 때는 이제 빠져있던 부분입니다. 다만 날짜가 명기되지 못하거나 이번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데 왜 이것이 논의되지 않았는가, 이 아젠다 자체에서 빠졌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정부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 아닌 것, 그 다음에 건정심 의결사항, 세 번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뭐 비슷하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제 타부처죠, 타부처.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 내지 폐지, 저희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저희가 정부와 대화를 사실 하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이제 협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은 지금 뭐 기획재정부, 뭐 안전행정부, 지금 뭐 다른 부처와 이렇게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안행부 소관이에요. 지금 보건소가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통제력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은 뭐 의료 급여비 지금 저희가 뭐 6개월씩 8개월씩 밀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 지급을 해라. 이건 또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문제고요. 왜냐하면 늦어지는 부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늦어진다면 여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자 지급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지자체에서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 그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요. 또 중소병원과 의료급 의료기관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기재부서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쉽게도 빠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정심 의결사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정심 의결사항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 뜻대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에 지금 가입자 단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 말고 다른 공급자 단체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문서상으로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서상으로 약속을 하면 가입자 단체와 다른 공급자 단체에서 야단이 나죠. 정부가 마음대로 할 거면 건전심이 왜 필요하냐? 우리 무시하는 거냐? 국회는 이제 대표적인 게 아처법 같은 거 국회 소관이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바꿔야 됩니다. 정부가 아처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또 만든 것도 국회의원이 만든 거고. 리베이트 쌍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또 바꾸는 거는 또 정부가 주도해서 하기가 또 어렵고, 또 리베이트 쌍벌자를 이번에 없애달라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 국민을 위해서 시작한 투쟁에 이것을 넣는다는 것이 자칫 역공을 맞을 또 우려가 커서 그래서 또 이제 빠지게 됐고요. 물론 이제 리베이트 쌍벌자의 처벌에 관한 기준은 이제 개선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바꿔야 될 건 너무너무 많죠.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것들 빼고 나머지 어느 한 부분을 정부가 수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결렬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2차 협상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협상안을 회원님들께 내놓았습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건정심, 가장 큰 성과는 사실 건정심에 대한 구조 개편 약속인데 그리고 이제 전공의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몇 가지 있죠. 수가 결정 구조 하나 또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이 건정심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 의사협회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정부가 끝내 그 입장을 바꾼 말로 공식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면 저희는 투표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만든 지금 이 합의 문서의 내용을 본인들 스스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투표에 참여했던 분들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투표는 급히 아마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내일 중으로라도 저희가 정확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원님들의 투표가 남았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받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 투표는 그냥 무리 없이 해주시고요. 정부에 만약에 번복되는 입장이 나온다면 저희가 그때는 반드시 재투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회원님들의 저희가 상임위사 의견도 거쳐야 하고 그리고 회원님들의 이제 동의도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재논의를 거쳐서 재투표로 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의료 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가 일반 회원님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죠. 따라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선의 아니고 회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회원님들께 이제는 공개하고 투표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안을
이 정도는 만족하고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과 만족 못한다. 24일날 총파업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모든 회원님들이 다 뜻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먼 거죠. 저희 목표에 도달하기 아직도 멀었습니다. 한 걸음씩 하나씩 얻으면서 단계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싸워서 쟁취할 것이냐, 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저희가 투쟁 역량이 얼만큼 있느냐, 이번에 모든 전공의들이 다 24일날 나오겠다라고 결심을 한 상황인데, 그러한 투쟁 동력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또 다음번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이번만 가능할 것인가,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정부가 건정심에 대한 이런 신뢰 배반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의 결과는 저희가 수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실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아니다, 우리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협상은 정말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짜 많은 리스크를 안더라도 의사협회를 속이고 말 번복하고 하는 이런 정부와 진짜 협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이제 투표, 협상이 사실은 정부의 약속을 안 지키면 말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결렬 선언이라도 해야 될 판입니다. 회원님들께서 총파업으로 가자,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러나 정부에게도 그 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24일날 총파업을 가게 된다면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24일날 가게 된다면 그때는 전면 철폐, 원격진료, 그리고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한 전면 철폐. 단 그렇게 된다면 세 번째, 건강보험 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굉장히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당 부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 얻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제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혼란에 빠지실 분들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맘 편히 생각하십시오. 어떤 결정이든 듣고